취업자 수가 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폭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에는 8개월 연속이 감소했었는데 현재 이 기록을 깨지 않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아예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은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줄었다고 네. 합니다.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감소폭이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전 세계가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부터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나라랑 맞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경제활동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경제활동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용 악화가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는 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실업률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실업률 경우가 벌써 한 13.8%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다음 청년들 경우는 한 26%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취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10% 이상 대폭 증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업자가 늘고 취업자인데 이분들 경우가 제대로 일 못하는 이런 사람이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령별로 봐더라도 60대 이상은 고용률이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창 일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들은 또 일이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연령별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제일 참 마음이 아픈 건데요. 사실은 60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덕분에 60대 고용률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따끈따끈한 이 지식 공부 많이 한 이 청년들 경우는 다 지금 놀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핵심 노동력이랄까요? 그런 미래를 끌고 가는 노동력은 놀고, 그다음 사실은 60대도 그래요. 60대 경우도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시간 때우는 일자리거든요. 네. 근데 60대들 경우는 뭘 원하냐면 내 경험을 살리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60대는 고용률이 올라가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왜? 60대도 자기도 나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들 경우는 아예 자기들이 지금 소외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냐고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실업률 말씀하셨는데 이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7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합니다. 네. 이마저도 이 고용 악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업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을 막 하겠다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 실업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 포기자는 내가 일자리 구하러 나가봐야 되지도 않을 텐데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구직 단념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분들 숫자가 막 엄청 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통계로 봤을 때는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이렇게 통계상 분류를 합니다. 네. 지금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 그 노동력을 다 사장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매우 좀 참 심각한 문제죠. 네. 지금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구직급여 지급액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또다시 네. 역대 최대 기록을 깼고 네. 이제 구직급여 지급액 역시 올해 2월부터 이제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같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쪽에서 구직급여는 쉽게 말해가지고 실업 상태니까 빨리 직장 구하세요.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비해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지급 조건 그걸 좀 완화시켜줬어요. 많은 사람 혜택을 받게 해주고, 그다음 기간도 좀 늘려주고, 액수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자리 이러면 그 사람들도 다
또 실업급여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업급여 지급액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기준으로 했다른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급 기준을 막 완화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좀 간다 그러면 곧 기금이 펑크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방금 기금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되는 적자에 이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립금이 올해 말이면 반토막이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가 우리 고용기금이 꾸준히 10조까지 왔어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수직 낙하라는데 2019년도 작년도에 7조 원으로 떨어졌죠. 한 30% 떨어진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뭐 2월, 3월부터 친다 그런다 그러면 아마 지금 원래 10조 원이 뭐 5조 원은 고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밑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용보험기금은 누가 낸 돈이죠? 정부가 낸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낸 돈이고 사업주가 낸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이 뭐 이래저래 돈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 비슷한이 쓰여가지고 아마 지금 이 문제는 만일 고용보험기금이 그런 식의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적자가 쌓이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고용보험을 냈던 분들 불만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낸 돈을 왜 함부로 써가지고 이렇게 되냐. 왜냐하면 결국은 적자 되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고용보험료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 고용보험료 올리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근로자가 좋아할까요? 사업주가 좋아할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작용 외에도 네. 뭐 고갈에 대한 우려 말고도 네. 반복해서 이렇게 받는 어떻게 보면 좀 네.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경우 특히 반복 수급이 많았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이제 실업급여까지 나간다는 비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도의 허점이 있네요.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지금 생각들을 했냐 하면 이 고용보험 막 확대 적용하고요. 그다음 돈 막 많이 주면 다 좋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잡았죠. 근데 문제는 돈은 정부가 낸 돈이 아니잖아요. 노사가 근로자랑 사업주가 낸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하다 보니까 제도에 허점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 허점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단기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개월 일했어요. 근데 그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럼 또다시 신청하고 또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일 좀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또 신청하고 하는 뭐 이런 지금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 통계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본다라면 60대의 경우가 이렇게 수령이 많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력이 어딜까요? 60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젊은 층인데 오히려 그 고용보험의 혜택은 60대가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 거는 뭔가 제도가 한참 잘못된 거로 이렇게 보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뭐 정부에서도 지금 부작용을 좀 인지하고 네. 뭐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이게 이러다가 고용보험 이 자체가 이거 무너지겠구나 위기감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입장을 좀 번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복 수령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차단할 거야. 뭐 이걸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그걸 진작 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고용보험 제도가 우리가 믿을 만한 제도가 되고 누가 앞으로 돈을 내려고 할까요?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관대하게 줬던 거를 확 쪼으면 굉장히 아마 사람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아시죠? 네. 코로나 난 다음에 그냥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뭐 지원을 했어요. 80% 90%. 네. 근데 그게 이제 9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3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연장을 안 하면요. 그 당시 그때까지 받던 사람들은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고용보험제도 전체 개편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거다. 왜? 고용유지지원금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받는 게 없어.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무급휴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사실상 실업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뒤늦게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으면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파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나라 재정 수지가 적자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리 예산으로 쓰이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네. 나라 재정 고가는 좀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일자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은 정부가 재정 가지고 일자리 만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니 예산 가지고 재정 가지고 일자리 만들면 어느 나라가 실업률이 30% 되겠습니까? 실업률 30% 나라가 우리가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인데요. 다 재정 가지고 일자리 하다가 실패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OECD 나라 전체를 봤더니 재정 지출이 많은 나라는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재정을 늘린다고 하는 거는 민간들한테 세금 다 끌어넣는 거예요. 기업 보고 개인 보고.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게 재정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일자리 사업 엉터리로 만들고 효과도 없는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빨리 사업을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취업자 수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런 최근에 지금 소식이 들리는데 네. OECD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을 1위로 이렇게 좀 전망을 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거와 좀 연관지어서 봤을 때 네. 취업자 수는 줄고 네. 뭐 지금 기업은 채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사실 1위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 마이너스 1.3%, 그렇죠. 그리고 2분기에 마이너스 3.3%에서 네. 이제 평균이 이렇게 지금 OECD가 전망한 걸로 올라가려면 네. 마이너스 0.8를 나오려면 3, 4분기 성장률이 평균 2% 이상이 그렇죠. 돼야 돼요. 이게 네. 8월 초중 수출이 또 두 맞습니다. 자릿수까지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네. 가능한 걸까요, 이게? 글쎄 하여튼 뭐 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2, 4분기가 마이너스 3.3% 했을 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상을 빗나갔고요. 근데 3, 4분기에 뭐 회복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회복될 만한 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신 수출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수 경제라 그러죠. 기업의 투자나 민간 소비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마이너스 성장이고 마이너스 폭이 얼마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이제 비교를 하기 좋아하는데요. 지금 미국이든지 뭐 영국이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네. 이게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방역 시스템 하나는 잘 짰거든요. 또 K-방역이라고. K-방역.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경제활동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맞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저기 나라는 아예 공장 문 닫고 가게 문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쪽 동네 가보게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가게 문 닫아버렸고. 네. 당연히 거기는 실업률이 치솟고요. 그리고 또 그 나라들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그냥 수직 낙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학교에 가서 뭐 애들 원격 교육이지만 다 했습니다. 네. 그게 큰 차이라고 우리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 경제 전망 우리나라와 세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지금 우리 경우는 뭐 상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성장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 경우에서 가지고는 하반기가 좀 반등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경우는요. 네. 놀라운 게 중국은 이번 2, 4분기에 무려 플러스 3.3% 올라갔습니다. 네. 내려갔다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중국이. 그다음 미국은 경제 성장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이른바 생산 지수들 있잖아요. 뭐 제조업 생산 지수 이런 부분들은 확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나라들 경우는 이제 세계 경제가 미국, 중국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반기 얘네들은 회복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일본, 그다음에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 이런 나라 경우도 우리보다는 아마 반등폭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